가지고 좀 이게 좀 애매하긴 아까 그 했던 거 그게 좀 너무 짜증나는 것만 있어서 그거보다 좀 괜찮은 게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게 좀 옛날에 나온 거라서 우선은 뭐 어쨌든 해봅시다. 이거는 다른 거는 7번, 8번을 좀 할게요. 7번, 8번 7번, 8번 이걸 좀 합시다. 그래서 잘 문제를 좀 보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정도로 좀 약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7번 심심해. 너 요즘 재밌는 거 없니?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있니? 아, 이렇게 너무 재미없는 표정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거 재밌는 게 없나? 요즘 뭔가 이렇게 나 생각나는 게 있어야 재밌는 게 있어야 던지는데 요즘 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자, 요즘 그 또 다른 일본애랑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자애랑 얘기하는데 이게 그 뭐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별 재미가 없어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 막 불쾌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자, 봅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모집단 할 때 그냥 제발 이렇게 쓰세요. n 쓰시고 여긴 m,6의 제곱. 그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럼 그냥 x바에서 이제 n이라고 써주세요. m은 똑같아요. 그다음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크기가 9였으니까 3분의 6이거든요. 이게 제곱 써. 그러니까 그 모집단이랑 표본 평균의 집단이랑 그러니까 시그마의 차이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아요.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쪽은 y 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를 y로 써줘. y로 쓰고 n을 쓰세요. 모집단. 그러니까 안 그러면 헷갈린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얘는 6,2의 제곱이에요. 6,2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크기가 4인 표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y 바 물결 n이라고 쓰면 이쪽은 6,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알아야 된다. 저번에 했던 그 내용이야.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이쪽은 p라고 쓰고 y 바 얘가 이제 8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더하는 게 1입니다. 그러면 괜히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z로 바꿨을 때 z로 바꿨을 때를 그냥 같다 생각하세요. z로 바꿨을 때. 그럼 여기는 하나는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크거나 같다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더한 게 1일 거기 때문에 그럼 대충 여기 하나를 잡아놓고 작거나 같다와 크거나 같다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 각각의 z 값이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얘는 알자. 꼭 제발 이건 알자. 그러니까 아까 앞 시간에 했던 거 그 뭐지? 이 오른쪽에 썼던 거는 약간 레드선 해도 돼?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냥. 걔보다 좀 쉬운 걸로 먼저 좀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알아야 돼. 그래서 시그마 2고 여기 12고요. 시그마 1이고 여기 지금 8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2-m 나누기 이쪽은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z값이죠. 얘를 만든 z값. 그래서 p라고 쓰고 굳이 쓰면 이렇게 되는 p. 12-m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또 굳이 z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얘가 8이니까 8 빼기 평균이 6이거든요. 6 나누기 1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거겠지? 이게 해놓고 이쪽은 8-6 나누기 1. 이게 2니까. 이게 2니까 그럼 여기는 12-m 이퀄 쪽은 2 곱하기 4. 그러므로 m값은 8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7번은 별표입니다. 이게 요즘 스타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솔직히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 정도거든요. 9번, 10번, 11, 12 이 정도거든.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내신은 당연히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좀 시시한 거보다 조금 더 발전돼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엄청 막 응용이 많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넘어가자.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x 물결 이쪽은 또 n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m,4의 제곱
64인 그 표본을 이미 추출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x 바로 가면 이쪽은 n이 되고 여기는 m,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크기가 9인 걸 추출하는 게 y 바라 그랬으니까 y로 그냥 쓴 다음에 정규 분포가 되고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거죠. 3의 제곱. 아까랑 비슷해. 그러니까 크기가 9인 거니까 y 바 물결 n 이렇게 딱 되고 이쪽은 8은 그대로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 9니까 3이면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대놓고 이게 또 똑같대 또 이렇게. 그럼 또 z로 바꾸면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작거나 같다와 크거나 같다의 어떤 그 넓이가 같을 거면 대칭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각각의 z 값의 합이 0인 거죠. 왜냐면 여기가 0일 거기 때문에 이쪽이 0일 거기 때문에 여기 k면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럼 그냥 10을 m 뺀 다음에 2분의 1로 나눈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뭐냐 6이니까 6을 8 뺀 다음에 1로 나눈 걸 더하면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난번에 배운 거 각각 하나씩 나온 거야. 각각 하나씩. 그래서 요 표현이 좀 괜찮은 거죠. z값의 합이 0이냐 z값이 같은 거냐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의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 8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복잡하니까 변수를 좀 잘 체크해서 간대. 변수를 좀 잘 체크해서 간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기 뭐하니까 넘어가서 하나만 하자. 이해 안 가면 내 탓이니까 한 개만 하자. 28번. 원래는 그러니까 31번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하자. 어차피 아까 우리가 30번은 했고 29랑 31은 뭐 알아서 해보시고 이쪽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28번. 너 내일 방학인데 집에 가면 뭐 할 거니? 설마 내일이 방학인데 수행이 있는 미친 학교는 아니겠죠? 아니죠. 아니지? 아 그죠. 만화 카페요. 만화 카페야? 그래? 만화 카페 가면 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맛있겠다. 오늘 집에 가면 뭐 할 거니? 오늘요? 네. 생각하는데 너 오늘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자야죠. 어제 월드 보느라. 아르헨티나 팬이? 아니요, 스페인 팬이에요. 스페인 팬이야? 우승했네 그래도 걔네가? 근데 너무 재미없었어. 아 졸립지 않아요 그러면? 잠이 안 와갖고 그 김에 본 거라서 막. 잠이 안 와서 교재만 듣는데 어제 완성해가지고 그 내 표지까지 해가지고 오늘 바뀌었어요. 미리 사과하겠습니다. 미리 너는 상관없을 거고 너 지금 프린트니까 상관없고 그지. 그래도 기왕이면 이 얼굴보다 좀 나아요. 색칠하기 좀 괜찮을 수 있어. 색칠 공부 좀 해. 이렇게 콧구녕 색칠하고 막 그렇잖아? 막 이거 막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막 이러던데 그죠? 따로 괜찮은 그런 표지를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다른 데다 맡겨볼라 했거든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찾아본데 근데 뭐지? 그 다른 커뮤니티는 내가 한 권 한 대로 만드는데 18,000원인가? 돈 드는 게 이거더라고. 그래서 적자야. 팔면 적자라서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지? 목요일날 출고되네. 목요일날. 수요일은 아마 프린트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프린트.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열심히 하는 251페이지거든요.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문제가 400 몇 문제가 400 몇십 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9번에 끝낼 거면 뒤졌다. 큰일 났다. 진짜. 미적투는 안 그래야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 다시 넣으니까 이게 보건 추출입니다. 이게 임의 추출도 맞고요. 보건 추출도 맞아요. 임의 추출, 보건 추출 똑같습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데 4번 반복해서 확인한 4개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게 표본 평균이죠? x바가 4분의 11이에요.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11 정도. 그러니까 이럴 확률을 구해 주시면 돼요. 이럴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요즘에 나오는 투탑이야. 투탑. 그러니까 아까 요런 거 이거 그다음 저런 거 그 2개. 약간 그 2개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거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부터 6까지입니다. 1부터 6까지.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6하고요, 3하고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몹시 짜증납니다. 몹시 짜증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냐 이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쪽은 또 6이 되고 2가 되고 이쪽은 하나 2가 되고 하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는 5 있고 3 있고 5, 4, 1, 1 이렇게. 어쩔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하고 3하고 2하고 1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하고 2하고 2하고 2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재수가 없는 문제긴 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러니까 n을 2로 주는 게 일반적인 2 아니면 3 이 정도거든요. 근데 4는 좀 선 넘긴 했어요. 이쪽은 이렇게 5, 2, 2. 자, 그다음 여기는 그다음 4, 그다음 4. 약간 사전식 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8이니까 3 남았으니까 2, 1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은.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여기는 4, 3, 3, 1. 그다음에 4, 3, 2, 2 이렇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오면 이게 거의 확통 마지막 쪽쯤에 나오는 그런 느낌일 건데, 이쪽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 다 끝났으니까 3으로 바꾸면 3. 그럼 3, 3. 3, 2, 5.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게 사실 x로 따지면 다 똑같거든요. 1, 2, 3, 4, 5, 6이 정확하게 똑같이 6분의 1씩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확률로 따지면 6의 4승분의 1이야. 똑같이 6의 4승분의 1. 다 6의 4승분의 1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6의 4승분의 1이니까 이거 확률을 구할 거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쪽은 6의 4승분해라고 치고요. 이쪽에 경우의 수만 다 따지면 경우의 수만 몇 개씩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4팩 나누기 2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24에서 2 나누면 12가지. 여기도 12가지. 여기 12가지. 그 다음에 이쪽은 아니네 24가지네. 이쪽은 4팩. 그 다음 이쪽은 얘는 4가지. 얘는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되고, 여기가 12가지. 이쪽도 12가지. 이쪽도 또 12가지. 어우씨, 이쪽은 4가지. 그래서 얘를 위쪽으로 올리는 답입니다. 그거야.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냥 확률을 구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다 확률이 똑같이 6분의 1로 갈 거기 때문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12개 있는 거거든. 그래서 6의 4승분의 여기 12, 12, 12,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72에다가 더하기. 자, 이쪽은 24, 4, 4니까 3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36 곱하기 36분의 이쪽은 104죠. 1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약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개념만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고 끝낼 겁니다. 이쪽은. 자, 통계적 추정, 추정. 통계적 추정 이걸로 갑시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 그거보다는 이거 모평균의 추정.
얘가 유일하게 진짜 뭔가를 좀 예측하는 그런 느낌이 예측하는 느낌?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쪽은 자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서 무평균의 추정의 포커스는 이쪽은 그냥 일회성 이벤트.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하고 끝내는 거야. 한 번 조사하고 끝내. 한 번 조사하고 끝내는 거 그냥 요겁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에 뭔가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좀 너네가 헷갈리는 게 있을 거야. 이 단어는 안 헷갈리면 맞추는 거고 헷갈리면 못 맞추는 거야. 물론 얘는 문제 자체가 헷갈리죠. 이건 4개잖아.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더해서 11개 나오는 거니까 사전 식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똘추는 잘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런 거는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근데 이건 진짜로 그냥 예측이. 한 번의 예측. 한 번의 예측. 그래서 어떤 거를 추정하냐면 M을 추정해요. 얘를 추정합니다. 그럼 내가 상식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 좀 약간 보여줄게. 플로우를. 자, 맞는 말인가? 추정합니다. 근데 얘가 이거를 뭘로 추정하냐면 X 바로 추정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아까 우리가 선생님 이건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이건 오지게 뽑았다니까 얘를. 이렇게 뽑았다니까? 이거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야. 그래서 이게 또 너네가 또 뭐를 질문하냐면 언제는 신뢰도로 풀고 언제는 뭐 정규분포로 풀어요? 봐봐. 11번을 잘 봐봐. 범위의 확률을 구합니다. 11번. 표본 평균이 어디 이상 어디 이하거든요. 범위의 확률이거든. 그럼 내가 정규분포라고 얘기했잖아 이거야. 자, 그럼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럼 이거 보면 막 갑자기 VX 바가 뭐 12분의 1일 때 5번 같은 거 6번 같은 것도 VX 바를 구한대. 그럼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산확률 분포는 어떤 나오는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모집단의 어떤 문제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거든요. 근데 봐봐라. 그 14, 15, 16, 17, 18 다 똑같이 실루엣 구간, 실루엣 도, 실루엣 구간, 실루엣 도 오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딱 이거야. 이게 나오는 순간 무조건 얘는 1회성. 얘 딱 한 번 가지고 딱 한 번. 한 번 가지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X 봐도 계속 뽑을 때마다 변해요. 뽑을 때마다 변해. X 봐도 뽑을 때마다 변한다. 진짜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서 틀려 너네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외우면 끝이거든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X 바 한 번으로 M을 추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지 않니?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점쟁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점 보는 그 뭐지? 광고가 오지게 뜨더라고. 클릭할 뻔했어. 너의 운명을 보여주겠다 이러길래. 자, 그러니까 얘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에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X 바를 포함한 범위를 가지고 예측합니다. 얘를 가지고 예측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보냐면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다르게 갈게요. 자, 뭐냐면 얘를 어떤 걸 도입을 하나 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X 바라는 거를 기준이야. X 바. 우리가 여기서 X 바라는 걸 구했으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범위를 가지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표현해. 그래서 이만큼을 어떤 형태를 A라고 두면 이만큼도 A가 되게 대칭이 되게 만듭니다. 대칭이 되게 만들어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실외 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외우는 게 맞아. 이건 결국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나오는 거야. 이 범위가. 그러니까 왜냐면 X 반은 정확하지 않아. 당연히 어떻게 그걸 전체 다 조사한 것도 아닌데 안 되잖아. 이게 일부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값으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범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표현해. X 바 빼기 A부터 X 바 플러스 A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구간이라고 해요. 구간. 이게 구간. 이거 뭐 범위 이런 거 아니에요. 범위를 나타내는 거지 뭐 점의 좌표 이런 거 아니에요. 구간이야. 그러니까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얘네 둘의 중점은 X 바
x 바야. 내가 좀 풀어 써줄게. 왜냐면 니네가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실외 구간으로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구했던 x 바를 구할 수 있어요. x 바야. x 바를 구해. 그러니까 얘랑 얘의 평균이 x 반 거야. 얘랑 얘의 평균이 x 반 거야. 이쪽은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끔 이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x 바 빼기 a와 m과 이쪽은 x 바 플러스 a 이렇게 있다고도 표현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13번도 그러고 14번도 그러고 그 15번도 그러잖아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제발 얘네 둘의 중점하고 m 값은 달라요. 중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m 값이 여기 이렇게 몰려 있어도 되고요. 이쪽에 몰려 있어도 되고 여기서 되고요.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이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가끔 이거면 그냥 m 값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야. 노벨상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중점이 m이 아니라 그러니까 m이 그냥 저 구간 사이 어디든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 말 뜻이야. 그 말 뜻이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이쪽은. 자, 그래서 이게 실내 구간에 대한 어떤 형태가 된대. 그래서 절대로 그냥은 생각이 안 돼요. 절대로 얘는 그냥 하면 찍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실내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내 구간. 그래서 실내 구간의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얘만 나오면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중점을 구해서 그게 x 바가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이거의 평균이 x 바는 맞으니까 뭐 어쨌든 그건 구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이게 m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절대 얘는 m이 아니고 그냥 얘는 x 바고 m 값은 그냥 이 사이에만 있으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실내 구간에 대한 어떤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실외 구간의 길이입니다. 실외 구간의 길이야. 2a. 2a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2a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2a 이만큼. 이게 실외 구간의 길이. 이거야. 뭐가 있겠니? 그냥 뭐 없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이겁니다. 예전에는 얘를 가지고 이제 오차라고 불러. 오차. 그러니까 오차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예측한 게 x 바란 말이야. x 바. 근데 여기를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가는데 m 값이 여기 있으면 어찌 되었든 이만큼의 차가 존재해. 차. 그래서 원래는 보통 얘를 가지고 오차라고 불렀지만, 그래서 옛날엔 용어가 오차의 한계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딴 용어 없어요. 오차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x 바 빼기 m 절대값에 이쪽은 최대값이라고 쓰면 돼요. 오차의 한계 뭐 이렇게 하면 좀 편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이게 A입니다. 그냥 A. 왜냐면은 얘가 x 바니까 아니 평균이 이쪽에 걸려 있어도 이만큼이거든. 얘는 여기서 A. 이쪽에 걸려 있어도 이만큼이거든. A.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예측이 의미가 있을 거면 이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 이 범위 내에. 이 범위. 그래서 얘가 x 바라고 치면 이 범위 내에 m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x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가지고 보는 거지. 어쨌든 커봤자 a까지밖에 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얘가 m 값이 넘어가는 순간 걔는 쓰레기 정보야. 이건 정보가 아니야. 쓰레기야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한 그 범위 안에 이쪽에 평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근데 안 들어가면 쓰레기인 거야. 안 들어가면 이 자료는 쓰레기인 거야. 내가 잘못 조사한 거기 때문에 얘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 네 번째 실뢰도라는 게 있어요. 실뢰도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했을 때 실뢰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예측이 맞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x 바 빼기 a부터 m 값이 x 바 플러스 a 안으로 들어갈 확률인 거야.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야.
이렇게 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는 이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신뢰도가 이제 얘가 보통 나오는 게 95%가 나오거나 또는 99%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외우지는 마세요. 외우지는 말되 그 15번에 13, 14, 15 쭉 봐봐. 그럼 여기 Z로 바뀌어요. 다 보면 Z거든. 다 보면 Z거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보는 게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해서 x 다 플러스 a부터 x 다 빼기 a다 얘를 가지고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x라고 준다? 미친 사람이에요.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을 보다가 기겁했거든요. 지금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얘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회성 이벤트예요. 일회성 이벤트니까 x 바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얘는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든. 다섯 번째 이쪽은 실외 상수인 거예요. 실외 상수. 실외 상수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실외 상수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이 Z값. 그래서 그냥 얘는 이거예요. Z를 가지고 봤을 때 Z 그냥 이렇게 해서 Z를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서 0을 기준으로 둘 거니까 0 이걸 기준으로 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 대칭이 되게 만들었을 때 대칭이 되게 만들었을 때 95%면 이 넓이가 0.95인 거죠. 99%는 0.99인 거야. 그게 다 나와 있다고 이쪽에 싹 다 나와 있다고. 0.99, 0.95, 0.95, 0.95 다 나와 있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이 Z값 얘가 1.96인 거죠. 1.96.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이 Z값을 가지고 이거를 실외 상수다라고 하는 실외 상수. 그리고 얘가 0.95일 때는 95%의 신뢰 상수라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은 또 0.99일 때가 2.58이었거든요. 그럼 이때 신뢰 상수는 2.58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나와 있어요. 다 주어집니다. 이쪽은 주어져요. 그 문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럼 보통 그 A라는 건 무엇이냐? A라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얘는 이것만 다 외우면 이것만 다 외우면 끝이야 그냥. 자, 그럼 A는 뭐냐? 얘는 그냥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그 변수 있잖아. 모든 변수를 그러니까 x 바 빼기 a라고 쓰고 뭐 x 바 플러스 a라고 쓴다고 쳤을 때 이 변수를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x 이퀄 얘는 그 뭐냐 m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시그마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평균 쪽에 평균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애. 이쪽은 얘는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z값 곱하기 표준 편차예요.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든 변수를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이게 평균의 그다음 여기는 얘가 z값 곱하기 표준 편차.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아까 z값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그 신뢰 상수라고 해요. 신뢰 상수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쪽을 k라고 부릅니다. k. 그러니까 얘는 이게 z값이잖아. 이 역할을 하는 게 k야. 이 역할을 하는 게 k고 그게 신뢰 상수입니다. 이게 신뢰 상수야. 이거 k야. k. 자, 그다음에 표준 편차인데 저게 그 표본을 가지고 뽑은 거기 때문에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야. 그래서 a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외우시면 끝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야.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차라리 기억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끝이야. 거의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그냥 뭘 가지고 좀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구간의 어떤 길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면 다 풀립니다. 이쪽은. 그래서 얘만 알면 끝이야. 그래서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태를 가지고 보는 그 형태를 일회성
일회성 이벤트야. 그래서 x 바를 가지고 갑자기 막 이걸 가지고 막 이걸 그리고 있다? 아니야. 그냥 z 값만 가지고 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 되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냥 얘만 외우면 되거든. 얘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잘못 설명하든 잘 설명하든 상관없는데 근데 처음 배울 때 잘해두면 안 헷갈려요. 이게 잘못하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A가 뭐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걸 알고 있으면 거의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계산이 그지 같은 거지. 그냥 쉬워. 근데 되게 애석한 건 이제 너네들부터는 모비율의 추정도 들어보거든요. 그게 얘를 기반으로 하면 돼. 얘가 기준이거든요. 얘가 기준인데 단 계산이 오지게 빡쳐요. 계산 때문에 틀려. 미안해. 어떻게 계산 때문에 틀려. 계산만 잘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고3 때 할 거기 때문에 아닌가? 아, 너 당생하죠? 화이팅 계산. 그죠? 자, 계산 잘해야 돼. 이겁니다. 자, 그래서 13번을 좀 볼게. 13번 좀 볼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 시그마 5. 쓰세요. 크기가 n이 36. 여기에서는 이게 x바에 대한 분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쪽은 몰라요. 모르는데 자 이거를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 나오는 순간 그냥 얘는 아무 생각 없어. x바 플러스 a부터 시작해서 m값이 x바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99%입니다. 99%.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말했죠. 그냥 A를 먼저 쓰면 K가 2.58이에요. 0.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6분의 5대. 6분의 5대. 그럼 이거 은근 약분이 된다. 이게 생각보다 0.43. 그럼 이게 5를 곱하니까 2.1. 이겁니다. 그럼 얘가 2.15. 그럼 얘가 1.2. 그러므로 x 반은 넘기면 되니까 3.35죠. 그럼 여기서 3.35에다가 플러스 이쪽은 2.15를 더한 게 a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더하세요. 6.5m. 다 끝이야. 외우면 끝이야. 그래서 이게 뭐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15번. 15번. 자, 15번. 시그마는 5입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49입니다. 자, x 바일 때 그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 a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m 값이 이쪽은 5분의 6a입니다. m 값이 아니라 x 바를 알 수 있다고. x 바. 표본 평균이 x 바라 그랬으니까 이놈의 평균이니까 5분의 11a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 평균이니까 이쪽은 10분의 11a가 x 반인 거지. 10분의 11a. 10분의 11a. 그럼 얘가 10분의 10a니까 그러므로 라지 a. 라지 a. 왜냐면 얘가 x 바 플러스 a부터 x 바 빼기 a부터 x 바 플러스 a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냐? 10분의 10a니까.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a다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얻어낸. 그럼 여기서 a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 그랬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쪽은 뭐냐면 여기는 아까 1.96이 0.95니까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0분의 a가 될 거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써주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바가 10분의 11a니까 a 구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바로 답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끝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지 이렇게 쓰시면 돼. 17번. 그래서 그냥
그냥 쉬워 생각보다. 17번. 자 볼게요. 표준 편차 오르트 시그마 오르트 쓰신 거.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이걸 했을 때 신뢰도 95% 신뢰 구간 이거래. b-a가 3.9. 이 순간 b 빼기 a가 2a. 그냥 이거야. 생각보다 진짜 쉽다니까. 이거 나오면 거의 끝이야 이거야.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걸려요. 90% 이상이 걸려 이쪽에서. 자, 그럼 이게 3.92. 그러면은 3.92 이퀄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그럼 k는 95%. 밑에 보니까 1.96이 z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5루트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루트 n과 5루트 2가 똑같으니까 그러므로 n 값은 50. n 값이 50. 1번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발로 푸나요? 발로 이렇게. 끝이야. 그러니까 b 빼기 a가 2a라는 걸 알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잘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그 나머지 몇 개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27번에 모비율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요즘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올해 수능까지는.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나오긴 하겠지만 얘는 나중에 27번은 보면 될 것 같으니까 27번 우선 제외하시고 나머지 26번까지 좀 다 풀어주시면 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니까 저는 좀 쉬었다가 남은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봅시다.